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엄청 춥기도 하고 갑자기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온 것 같아요. 막 눈이랑 비랑 막 같이 섞여 내리고 이런 날은 집에서 조용히 간식 먹으면서 음악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런 날 오디오 하기 참 좋은 날이죠. 그렇죠. 저희는 시청실에서 음악 감상하고 리뷰하러 나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여기 있는 이 제품인데요. 프랑스의 아톨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프랑스에 알고 보면은 되게 보석 같은 그런 오디오 메이커가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포칼도 있고요. 메트로놈이라는 브랜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톨. 그렇죠. 아톨도 대표적이죠. 이번 시간에 이제 아톨 하면은 이제 앰프랑 CDP, 뭐 DAC 이런 것도 있고 포노 앰프도 있고 대부분 이런 전자 제품을 만드는데, 이들의 대표적인 제품군이라면 아무래도 앰프 쪽이죠. 그렇죠. 앰프하고 CD 플레이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1997년에 설립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CD 전성기 시절에 이제 태어난 회사인 만큼 그 CD를 들 수 있는 최소한의 구비 조건이 CD 플레이어하고 인티 앰프잖아요. 그랬고 얘네 주력은 물론 이제 프리 파워도 있지만은 CD 플레이어와 인티 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톨이라는 이름, 이게 산호초라는 이름처럼 보면은 그 공장도 아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도시가 아니라 정말 산속 같은 뭐 이런 데 있고, 그리고 제품 자체가 요즘에 완전 무슨 하이 테크놀로지 막 미래의 뭐 기술이라든가 막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좀 전통적인 그런 설계의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할 제품은 IN200 에볼루션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인티 앰프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하지만 RN 모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요. 일단은 전면에 이런 알루미늄 풀 셰시 한 8mm 정도 되는 알루미늄 셰시가 장착돼 있고, 좌측에는 입력 선택 노브가 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볼륨이 있고 리모컨, 큼지막한 리모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중앙에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입력 선택과 볼륨, 그 수치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등판으로 가면은 이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후면으로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입력 단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RCA 입력이 5조. RCA 입력만 지원합니다. XLR까지는 지원을 안 하는 거는 조금 아쉽죠. 그 외에 뭐 다른 입력단이나 출력단이 또 많이 있어요. 일단 저는 바이패스 입력이 있어서 이거는 되게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DAC 보드하고 포노 보드를 옵션으로, 물론 이제 유료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도 지금 후면을 보면은 그 디지털 입력 단자가 미리 구비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DAC 100이나 DAC 200 모듈을 선택을 하면,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 그 안에 장착이 돼서 이 입력 단자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포노도 포노 50, 포노 100 그 모듈을 선택을 하면은 포노 50 같은 경우에는 MM만 지원을 하고, 그리고 포노 100은 MM, MC 다 선택해서 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포노 모듈을 선택을 하면은 뒤에 있는 옥스 단자, 첫 번째 단자거든요. 그 RCA 한 조를 포노 입력 단자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출력단 보니까 프리아웃 단자가 2조가 있어요. 그렇죠. 이 프리아웃 출력이 이렇게 2조가 있는 제품이 이게 전용 프리앰프 이런 거 아니면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아웃 2개가 있으면은 이게 인티 앰프라서 이제 프리앰프와 파워 앰프가 내장돼 있긴 하지만 프리로만 써가지고 또 바이앰핑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브우퍼랑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서브우퍼도 이제 모노의 시대는 조금 좀 식상하니까 스테레오로 이제 서브우퍼를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프리아웃도 2개를 마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출력 단자는 이제 스피커 한 조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텔리룸 코퍼라고 해가지고 단자도 꽤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좀 설계 조금 살펴볼 텐데, 내부 설계에서 이제 하위 모델하고 굉장히 많이 좀 급수가 굉장히 많이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급으로 딱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우선은 전원부를 보니까 2개로 나눠 놨어요. 그리고 또 차이는 일단은 볼륨 쪽에서도
볼륨 어테뉴에이터를 좌우 따로 그렇죠. 예,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는 물론 하나지만은 예. 그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에 음악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어테뉴에이터 그 볼륨을 예. 그러니까 깎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 신호를 감쇄하는. 그렇죠. 감쇄를 각 채널별로 해갖고 이렇게 볼륨 메커니즘을 채널당 하나씩 집어넣으면 뭐가 이득이냐면 그만큼 채널 간 간섭을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테뉴에이터 하나로 두 채널을 동시에 하면 그 사이에서 예. 간섭이 일어나고 어떤 스테레오 이미지 같은 걸 그렇죠.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한 거. 이게 IN100 그 밑에 동생과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폭부 쪽은 클래스 AB 증폭이고 출력 소자는 모스펫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예, 모스펫을 근데 한쪽 채널에 보니까 4발씩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설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두 개씩, 그러니까 예, 페어로 예, 두 개씩, 그러니까 푸시 풀로 하는 클래스 AB 증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특히 강조하는 게 입력 단자는 다 언밸런스 입력만 받지만은 이 모스펫이 듀얼 푸시풀로 구성된 출력단만큼은 예. 밸런스 구성이라는 얘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푸시풀이니까 이 0도에서 180도를 푸시가 담당을 하고 예. 180도에서 360도 그 구간을 풀 트랜지스터가 증폭을 담당한다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와 동시에 한쪽에서는 플러스 신호를 증폭을 하고 그렇죠. 한쪽은 마이너스 증폭을 해서 동시에 들어오는 노이즈를 줄여준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예. 출력단의 밸런스 구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SMB를 높이기 위한 정말 정통파 설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 뒤쪽에 토로이달 트랜스가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아, 결국 전원부부터 확실하게 전원부를 채널을 나눈 거잖아요. 나눈 거죠. 그러니까 역시 전원부에서부터 발생하는 채널 간 크로스토크를 예. 처음부터 좀 줄인 네. 그런 정말 정통파 설계인 게 제가 이 아톨이 상당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브랜드인데도 예. 아날로그 앰프 설계에 정말 진심을 다하는 그런 제작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8옴 기준으로 해서 120W죠. 예, 120W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뭐 120W는 큰 출력도 아니에요. 요즘에 뭐, 정말 조망만한 앰프에서도 뭐 100W 뭐 쉽게 나오고 뭐 그러는데, 사실 클래스 AB와 클래스 D와의 그 증폭의 차이, 이런 것들은 단순한 출력 수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음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사실 한 30W, 뭐 50W 이 정도만 해도 음질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아톨 IN200 에볼루션 예. 이 앰프를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출력단에 정통 모스펫을 썼다는 거.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전원부도 리니어 구성의 전원부를 그렇죠. 듀얼 모노로 구성을 했다는 예. 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앞에 있는 디지털 보드용 전원부도 따로 독립을 해왔고 네. 채널 간 간섭은 물론 디지털과 아날로그 간섭도 전원부에서 그렇죠. 이미 이제 차단을 시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코나님이 자세히 말한 것처럼 어테뉴에이터 볼륨 감쇄도 채널별로 하나씩 네. 담당을 했다 그래갖고 이 모든 게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가냐면은 결국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음질 최우선으로 설계를 한 게 이 인티앰프 IN200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복합기들이 상당히 인기잖아요. 네트워크 앰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그 보드들이 하나의 셰시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음질적으로는 손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구성하면은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셰시 안에는 하나의 역할만 하는 기기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톨 같은 브랜드는 상당히 그런 좀 보수적인, 정통적인 그런 설계 철학을 가지고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가격대 인티앰프에서 토로이달 트랜스를 두 개나 쓴다. 채널별로 예. 나눠서. 그리고 볼륨단도 그 볼륨 감쇄도 채널별로 하나씩 맡겼다. 이거는 예. 정말 그 음질 최우선 어떤 그 설계 사상 아니면은 예.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대신에 어떤 쓸데없는 어떤 디지털이라든지 포노 이쪽은 옵션으로 돌린 옵션으로. 게 얘네 어떤 그
제작 방향, 설계 철학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IN200 에볼루션에 대해서 뭐 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 설계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들어보고 청음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은 언제나처럼 3곡 녹음했는데요. 여기에 사용한 시스템은 앞단에는 룬 서버로 웨이버사의 W코어 사용을 했고요. DAC는 바노디오의 파이어버드 마크 3 에볼루션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앞단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오랜더 A100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탈란테 5 이렇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한번 3곡 이어서 들어보시면서 본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죠. I was just a kid of 16. I wasn't even grown, looking for a new direction, a road to call my own. And I found it in the songs of Woody Guthrie, of the lost and the dispossessed. I found it in the arms of the nighttime girls who held me to their breast. I did not care for fortune. 네, 3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요즘에 리바이벌 오디오의 이 아탈란테 5를
저희가 저걸로 많이 좀 테스트를 하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몸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몸이 많이 풀려서 이제는 어떤 앰프를 물려도 되게 저역도 정말 순풍순풍 잘 나오고. 그렇죠. 예. 근데 IN200 아톨 인티앰프로 들어보면 그 음색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요즘에 저희가 이제 클래스 D나 뭐 하이브리드 디지털 뭐 이런 앰프들 많이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클래스 AB를 또 간만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클래스 AB 증폭의 그 특성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막 스피드가 빠르고 막 엄청나게 홀로그래픽 음장이 쫙 펼쳐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음촉 자체가 되게 아날로직하고, 그렇죠. 예, 그 촉감들, 이게 각 악기들의 어떤 텍스처, 표면 텍스처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고, 그리고 좀 정감 가는 온기가 있는, 그렇죠. 예, 이런 게 딱 귀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묵직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클래스 D랑 또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클래스 D는 이 트랜지스터라는 소자를 스위치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이 안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클래스 A나 클래스 AB는 증폭 소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모스펫이긴 하지만은 모스펫을 정말 뜨겁게 달궈서 내는, 그러니까 불맛이 느껴진다고 그럴까, 소리에서. 예. 그래서 어떤 클래스 D는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PWM이라는 그 이렇게 바코드처럼 생긴 신호로 네. 바꾸는, 그러니까 음악과 잠시 떨어진 신호를 증폭을 하는 거잖아요. 스위치를 그렇죠. 통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다시 네. 원 음악 신호를 복원하는 그런 과정인데, 클래스 A나 클래스 AB는 그냥 처음부터 이 신호를 증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좀 더 친숙하고 익숙하고 좀 뜨겁게 살아있는 음악이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모스펫을 푸시 플로 써갖고 출력도 좀 잡았다.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뭐 아톨 그 다른 좀 하위 앰프들도 많이 그 테스트를 하고 리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랑 딱 이렇게 상위급으로 딱 올라오면 200으로 올라오면 소리가 일단은 배경이 좀 정숙해지고 SMB 자체가 좋아진 거죠. 그렇죠. 아까 김 편님이 이제 설계 측면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 크로스토크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채널 분리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 설계, 그리고 뭐 셰시라든가 여러 가지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그런 업그레이드가 그 음질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곡으로 갈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이게 출력이 8옴에서 120W고 4옴에서 200W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 출력이고 어떻게 보면 또 작을 수도 있는 출력인데, 청감상으로는 저 3웨이 아탈란테 5 스피커를 충분히 드라이빙을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티앰프의 가장 제일 목적은 스피커를 제대로 드라이빙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떤 그 드라이빙 파워는 전혀 불만을 가질 수가 없겠다. 그리고 그 뒷배를 찾아보면은 채널별로 분리된 리니어 전원부가 좀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듀얼 푸시풀로 된 모스펫 출력단도 되게 그 역할을 크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들으면서 딱 생각난 게, 이게 음색적인 부분들에서 얘가 좀 강점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딱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앰프들은 알고 보면 출력석으로 모스펫을 쓴 게 정말 많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뭐 패스라, 아니면은 얼마 전에 정말 좋게 들었던, 지금도 있는데 저 김편님 옆에 있는데 바쿤도 그렇고. 예, OEP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뭐 수십 개 엄청나게 많은 앰프를 써왔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앰프들이, 제가 좋아하는 앰프들은 알고 보면 모스펫 출력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톨도 그런 모스펫의 특성들이 음질에 이렇게 잘 묻어 나와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클래시컬 이런 레코딩 들어보면 그 현악들이 쫙 펼쳐지면서 뒤에서 이렇게 조금씩 빌드업 해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피아노가 딱 나올 때 그런 타건의 강도, 타건의 스피드, 그리고 약간의 잔향,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음악성이 상당히 좋다, 아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클래스 AB 그 중에서도 출력단에 모스펫을 쓰면 어쿠스틱 악기들이 많이 들어간 음악에 더 장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클래스 D는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어떤 스피드를 요구하는 뭐 EDM이나 그렇죠. 요즘 일렉트로닉 전자기기가 많이 들어간 그런 음악들에 좀 장점을 보이는데, 얘는 뭐 피아노,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협주 이런 거에서 정말
그 독보적인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에너지 그런 느낌인데 네. 출력 대비 상당히 그 구독력이라든지 이 시청실을 꽉 채우는 그 에너지가 되게 풍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RCA 입력단 전체 입력 임피던스가 220kΩ이에요. 상당히 높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티앰프니까 소스 기기랑 곧바로 직결을 한단 말이에요. 네. 소스 기기가 근데 대부분 임피던스가 아주 낮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프리앰프가 이제 그 역할을 중간에서 이제 해주기도 하죠. 임피던스 매칭 역할을 해주는데 얘는 인티앰프이기 때문에 보통의 파워앰프보다 훨씬 높은 입력 임피던스를 유지를 했고 네. 그것 때문에 에너지 손실 없이 디지털 스트리밍 음원의 에너지가 곧바로 스피커까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톨의 IN200 에볼루션 다재다능한 인티앰프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